자, 회관리 2급 문제 31번부터 40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회관리 2급 문제 31번입니다. 주식회사 JB에 결산 자료 입력을 하기 위해 결산 리스트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다음 중 결산 문계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옛날에 한번 나온 적이 있긴 한데 몇 년도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와 비슷한 문제가 나온 바가 있어요. 그래서 1번 기말재고액 정리. 결산 때 해야 하네요? 하죠. 확정기여형 퇴직금의 정리. 이거 12월 말자에 해야 하네요? 확정기여형은 뭐예요? 그렇죠. 이거는 뭐 퇴직금을 이렇게 이제 종업원에게 지급하면 그걸로 끝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2번 해당 사항이 없어요. 3번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평가. 이거는 12월 말자에 합해성 자산일 때 평가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4번 가지급금, 가수금, 임시계정 과목 정리. 12월 31일자에 다 정리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에 올바르지 않은 거 몇 번?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2번은 굳이 12월 말자에 결산을 해야 될 이유는 없는 겁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32번입니다. 주식회사 JB는 보유 중인 주식에 대해 결산 시 평가하려고 합니다. 다음 보기에서 평가 손익으로 올바른 것은 입니다. 자, 볼까요? 자, 12월 1일자 거 봅시다. 주식회사 JB는 단기 투자 목적으로 3천주 4,000원에 취득합니다. 액면금액은 사실 관계없어요. 왜? 내가 투자하는 거는 투자니까 관계없고, 주식을 조달받는 거는 액면금액에 해당하는 자본금이 필요하지 내가 투자하는 건 관계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예요? 1200만원인 거예요. 이게 바로 내가 투자한 금액. 근데 한 주당 금액은 4,500원인 거예요. 그럼 똑같은 주식 수에 계산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얼마예요? 1350만원. 평가 금액인 거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투자하는 금액이 1200만원이었고 12월 말자 금액이 1350만원인 거예요. 자, 가치가 올랐으면 뭐예요? 이익이 되는 거고, 가치가 내려가면 뭐예요? 손실이 되는 거예요. 어느 금액 기준? 장부 금액 기준으로.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장부 금액 기준 대비 올랐어요? 내려갔어요? 딱 봐도 올라갔죠.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평가예요? 처분이에요? 평가입니다. 이거는 12월 말자. 처분한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평가이기 때문에 평가이 150만원으로 처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32번에 다 몇 번이에요?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33번입니다. 주식회사 JB는 12월 31일자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려고 합니다. 대손 충당금 설정 시 재무상태표에 반영될 금액은 얼마인가? 입니다. 설정하려고 한 거죠. 자, 봅시다. 자, 이럴 때는 이렇게 딱 T자로 그려보는 게 가장 좋아요. 대손 충당금은 오른쪽에 잔액이 있거든요. 그래서 1월 1일자 금액이 얼마냐면은 70만원인 거고. 자, 그러면은 이제 1월 1일자 금액을 내가 딱 70만원을 딱 적립을 해놔요. 적립을 해놓고 이제 시작하는 거죠. 근데 3월 14일에 대손이 발생했대요. 얼마? 80만원. 선생님 왜 70만원만 적어요? 대손 충당금이 대손이 발생을 했을 때 일단 70만원만큼의 돈을 다 빼는 거예요. 그럼 잔액이 있어요? 없어요? 항아리 신주단지의 잔액은 아무것도 없어요. 남은 10만원 몰래 해줘야 돼요. 어쩔 수 없이 대손상각비 비용으로 처리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는 거고, 그래서 대손이 회수됐어요. 6월 19일에 얼마? 20만원이 회수가 됩니다. 그러면 20만원을 넣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항아리 신주단지에서는 20만원이 딱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말자에 보니까 내가 이제 설정을 하려고 해요. 얼마에 설정할 거냐면은 4,500만원의 1% 얼마? 45만원만큼 설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얼마만큼 보충해 주면 돼요? 자, 45만원만큼까지만 넣으면 돼요.
여기에다가. 근데 기존에 있는 금액이 20만원이 딱 적립이 돼 있어요. 그러면 얼마 더 넣으면 돼요? 45만원까지만 넣으면 돼요. 얼마? 그렇죠. 25만원만큼 추가 적립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25만원만큼 추가 적립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12월 말자 기말 금액은 얼마가 돼요? 대차 평균의 원리에 의해서 차변과 대변의 금액이 맞아 들어가야 됩니다. 얼마? 45만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12월 말자 금액이.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 대손 충당금 설정 시 재무상태표에 반영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이 금액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금액을,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25만원을 묻는 게 아니고 최종 적립돼 있는 금액까지 다 물어보는 거예요. 재무상태표 반영된 금액은. 그렇기 때문에 45만원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20만원 추가 금액 25만원 더해서 45만원. 그렇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정답 몇 번이에요? 맞습니다.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2급 문제 34번입니다. 다음 중 시산표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시산표입니다. 자, 검증을 하기 위한 시산표. 자, 1번부터 한번 봅시다. 시산표는 수정 전 시산표, 수정 후 시산표 구분돼요. 합계 시산표, 잔액 시산표, 합계전 시산표가 있다. 여러분들 그 수정 전 시산표, 수정 후 시산표는요. 구분되어 있는 게 뭐냐면은 결산분계 전후를 따지는 거예요. 결산분계 전후로. 결산분계 전은 수정 전 시산표가 작성이 되고 결산분계 하고 나서는 결산분계 이제 하고 난 수정 후 시산표가 구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종류는 뭐냐? 합계 시산표, 잔액 시산표, 합계전 시산표가 있다. 맞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 다음 2번. 전산회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시산표는 합계 잔액 시산표이다. 맞죠? 합계전 시산표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어요. 그 다음 3번. 차변과 대변의 계정 과목을 반대로 기입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본래는 차변에 현금 40만원 넣고 그래서 대변에 외상 매출금 40만원을 넣어야 되는 건데 이거를 실수해가지고 차변에 외상 매출금 40만원하고 대변에 현금 40만원 이렇게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금액은 어떻게 돼요? 일치하죠. 금액은 일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정 과목만 뒤바뀌었을 뿐 금액은 일치해요.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일치하면은 시산표는요 오류가 안 뜹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계 잔액 시산표상 오류는 존재하지 않는 걸로 처리돼요. 이거는 시산표상 찾을 수 없는 오류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3번에 대한 얘기는 맞아요. 자, 그 다음 4번이 틀렸습니다. 자, 볼까요? 자, 시산표 등식. 자산에서 부채는 부채 기말자본 수익이다. 다시 올린 거 제가 실수한 건데 부채가 아니고 비용으로 해줘야 돼요. 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건 틀렸어요. 왜? 기말자본을 넣어버리면은요 그 당기순이익 금액도 이렇게 이제 포함이 돼가지고 그 차변과 대변에 있는 금액이 일치를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치시키려면요 자산과 비용, 그러니까 총수익과 총비용이 다 더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부채 기초자본입니다. 왜냐? 수익과 비용이 다 금액 안에 당기순이익과 다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해줘야지 금액이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에 올바르지 않은 건 몇 번?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2급 문제 35번입니다. 다음 중 감사 의견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우리의 의견으로는 그러니까 이걸 적으면 답이 되거든요. 그래서 무슨 근거의 논의사항의 유의성을 인하여 주식회사의 2024년 12월 31일과 2023년 12월 31일 현재
재무상태 동일로 종료되는 양보호기간에 재무성과 및 현금 흐름을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 중요성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적정 의견이 나오려면은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한정 의견은요 앞부분이 약간 미흡한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뒤에는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있고, 부적정은요 공정 표시를 안 하고 있다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의견 거절은 의견을 못 낸다 있던 거예요. 의견을 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견을 낼 수 있는가 여기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올바르지 않은 거 몇 번? 그렇죠.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부적정 의견으로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2급 문제 36번입니다. 36번부터 39번까지는 재무 분석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회계관리 2급 36번 시작합니다. 주식회사 JB의 자산 및 부채 자료입니다. 다음 중 당좌 비율 및 유동 비율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입니다. 산식만 알면은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당좌 비율은 당좌 자산에서 유동 부채만큼 나누는 게 당좌 비율이고, 유동 비율은 유동 자산에서 유동 부채만큼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동 비율은요 1년 이내에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의 여부를 물어보는 거고, 당좌 비율은 이제 현금화가 얼마 정도 빠르게 돌아갈 거냐 이제 그런 내용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 볼까요? 당좌 비율을 했을 때 당좌 자산은 1200만원, 그 다음에 유동부채 얼마예요? 1800만원. 그래서 얼마? 66.67%가 나와요. 이것만 계산했을 때. 그 다음에 유동자산은 재고자산 포함을 합니다. 그 다음에 유동부채 1800만원 만큼 나옵니다. 그래서 얼마? 1.2 얼마? 122%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비유동부채는 관계없는 내용이고요. 이번에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정답 몇 번?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2급 문제 37번입니다. 주식회사 JB의 매출액 및 재고입니다. 다음 중 재고자산 회전율 및 회전기간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입니다. 자, 이거는 산식이 어떻게 되냐면은 재고자산 회전율이잖아요. 그래서 매출액에 나누기 평균 재고자산 이렇게 하면은 회전율이 나오는 거고, 거기에서 곱하기 365일 하면은 회전 기간이 나오는 거예요. 아, 나누기 365 이렇게 회전 기간이 나오는 거예요. 자, 계산해 봅시다. 매출액은 얼마냐면은 3억이고요. 기초재고액하고 기말재고액을 더해줘서 나누기 2로 하면은 7,500이 돼요. 그래서 3억 원에다가 나누기 7,500만큼 해주면 돼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4바퀴가 되는 거예요. 4. 회전율은 4바퀴. 그래서 이거를 365일만큼 나눠주시면 돼요. 이렇게 나눠버리면은 안 되고 365 나누기 4로 해주면 돼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회전기간은 91.251이 나옵니다. 그래서 회전율은 얼마? 4. 회전기간은 얼마? 91.251만큼 재고자산 회전이 되더라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정답 몇 번?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2급 문제 38번입니다. 다음 중 거래의 8요소에 대해 올바르지 않은 것. 문제 낼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생각이 안 나서 그냥 적은 거니까 그냥 보아주시면 되고요. 자, 올바르지 않은 거 몇 번이에요? 여러분들 다 아는 내용이죠. 몇 번? 그렇죠. 3번으로 체크하시면 돼요. 뭐예요? 자본의 증가예요. 자본의 감소죠. 차변에. 대변에는 자본의 증가이더라 이렇게 보면 돼요. 자산이 올라가면은 자본도 같이 올라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고, 자본이 내려가면은 자산도 같이 내려가줘야 돼요. 이런 형상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정답 몇 번?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2급 문제 39번입니다. 주식회사 JB는 회계에 대해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설명한 자는 누구인가? 입니다. 회의입니다. 회의라고 했는데 회계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있대요. 자, 1번 한번 봅시다. 김덕천 과장 12월 31일 소모품을 자산으로 처리하고 사용한 것에 대하여 소모품비로 대체합니다. 맞는 얘기야, 틀린 얘기예요? 그렇죠.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수익 비용으로 대응 원칙에 의해서 잡아놔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1번에 대한 얘기는 맞습니다. 자, 그 다음 2번입니다. 여호종 부장. 합해성, 비합해성 자산 모두 외화평가 대상입니다. 맞아, 틀려요? 아니죠. 비합해성 자산은 외화평가를 안 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합해성만 해당이 돼요. 그래서 2번은 맞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틀렸고. 3번 노수연 대리. 매너런증권 평가 손익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분류합니다. 맞아요? 뭐 위에도 얘기했죠 아까. 그래서 맞는 얘기가 되죠. 그 다음에 홍덕수 사원. 결산 시 위탁 판매는 수탁자가 재고가 남은 경우 위탁자 재고에 포함해야 됩니다. 수탁자의 그 재고, 그러니까 남은 재고. 예. 이렇게 바꿀게요. 예, 위탁자 재고에 포함해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에 틀린 건 몇 번? 2번이 올바르지 않은 설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2급 문제 40번입니다.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 단기 순이익은 1억 원이며 가중평균 유통 보통 주식수는 1000주입니다. 한 주당 주당 이익은 얼마인가? 입니다. 산식은 어떻게 돼요? 그렇죠. 단기 순이익에서 본래는 우선주 금액도 빼줘야 되는데 회계관리 1급에서는 우선주 금액 나오는데 회계관리 2급에서는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 순이익에서 가중평균 유통 보통 주식수 이렇게 계산해 주면 돼요. 그래서 단기 순이익은 얼마냐면은 1억 원 1000주죠. 그래서 얼마예요? 한 주당 1000원이에요? 만원이에요? 아 10만원이에요? 얼마예요? 그렇죠. 10만원인 거죠. 10만원에 1000주만큼 해줘야지 1억이 나와요. 계산기 해보면 나오죠. 그래서 10만원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이에 대한 정답 몇 번?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모든 문제 풀이 및 해설이 다 끝났습니다. 문제는 쉽게 냈고요. 쉽게 작성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봐도 문제가 너무 쉽고 그렇긴 한데 원래는 이제 그 회차에서 그 이제 운영된 회차의 난이도 있잖아요. 그 난이도를 플러스 마이너스 20에서 30% 정도 잡아놔요. 잡아놓고 좀 어렵게 느껴지는 경우에는 어렵고 쉽게 느껴지는 또 쉬운데 이번에는 이제 문제 자체를 진짜 쉽게 만들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구상하려고 해도 진짜 문제 생각이 안 나요. 같은 문제예요. 똑같이. 그러니까 반복되는 형식의 반복되는 문제. 그 다음에 기본서를 충실해서 만든 저희 모의고사 이렇게 해서 대조를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번에 25년도 1회차는 별로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문제를 풀면 충분히 70점 이상은 다 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이제 이번 회차였습니다. 중간에 한 3-4문제 정도는 문제 오타가 있었어요. 그래서 단순 오타도 있었고 금액을 제가 검증을 잘못해서 틀린 부분이 있으니 그 부분은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번 3월달 시험도 2025년도 2회차가 되고요. 모의고사는 되도록이면 계속 만들 예정이고 저희 기본서도 통해서 여러분들 많은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지금 기본서를 지금 다 업로드 해놨거든요. 그래서 기본서 업로드하고 2024년도 모의고사 다 업로드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또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기본서 필요하신 분들은 제 블로그에서
제 기본소 요청을 하시면은 메일로 보내드리니 필요하신 분은 꼭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전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회의관리 2급은 진짜 기초, 여러분들이 진짜 아는지 모르는지에 대한 필수 지식 위주로 출제가 되고요. 이 부분이 여러분들 비록 이론이지만 실무에 특히 기업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기초적인 부분을 알아두시면 매우 좋고요. 스키마를 잘 잡아놔야지 여러분들이 다른 또 어려운 또 공부를 할 때 그렇게 많이 고생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전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매우 감사하고요. 회의관리 1급도 많이 이용해 주시면 매우 감사합니다.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